연습 문제 중에 이제 5번 문제만 이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과목을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조회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몇 명인,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 수강 내역 테이블을 봐야겠죠. 자, 수강 내역 테이블에서 학생의 아이디만 보면 스튜던트 아이디를 보면은 이게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체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은 걔네들은 수강을 안 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select from students 이렇게 하면은 학생 전체죠. 근데 where id가 수강을 하지 않은 거니까 이 목록에 포함이 돼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안 돼야죠. 그러니까 not in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수강을 안 한 애들이에요. 얘네가 한 번도. 개수를 세라고 그랬으니까 count 28명이래요. 자, 근데 요것만 놓고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수강을 했던 학생들이 나오는데 보다시피 중복되는 데이터들도 있잖아요. 자, 요 목록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학번을 조회하라고 하면은 굳이 똑같은 학번이 2개 있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중복 제거하는 거 뭐라 그랬죠? distinct. 이렇게 걸면은 좀 더 효율이 좋아지죠. 자, 이게 과목을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distinct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뭐 결과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구과제 5번부터 쪼르륵이네요. 삼, 사, 오, 6, 5번. 자, 지금 푸는 이 문제가 이제 마지막 연구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수업 기간 중에 이제 이 프로그래머스 사이트에서 제가 코딩 테스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요게 마지막이고요. 요번 주가 우리 1개월 꽉 찬 거니까 한 달 했으면 됐지 뭐. 요 이후에 더 난이도가 높은 수준은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탐구하셔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프로그래머스 그 자바 코딩 테스트 문제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코딩 테스트 문제건 적어도 레벨 3 정도까지는 푸셔야 좀
내가 취업 준비할 때 안정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여태까지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이게 보면은 얘네가 레벨 분류하는 게 좀 이상해요. 어떤 문제는 되게 쉬운데 레벨이 좀 높은 애들도 있고 어떤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레벨이 낮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저 풀어보고 이제 진도에 맞춰서 이제 얘네가 분류하는 레벨은 무시하고 제시를 했던 건데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도전해 보셔야 돼요. 네, 아까 요거 이제 질문 좀 문제를 좀 겪으셔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오늘 제가 시스템용 DB 복원하는 그 설치 파일을 다시 드렸거든요. 그거를 실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마이스쿨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수업용 테이블하고 프로그래머스 테이블이 다 들어있었는데 마이스쿨에는 딱 수업 예제용 테이블만 놓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생성해서 코테용 테이블을 여기다가 따로 쭉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했어요. 그러면서 테이블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조인 시작하고 나니까 테이블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자, 요 마이스쿨 안에 있는 쿼리에서 플러스 누르면 여기에 SQL문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일들이 점점 쌓이죠. 여기에서 내가 SQL을 수행한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접속해서 use mysql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는 요 5개 파일에 대해서밖에 쿼리를 수행을 못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용 DB를 따로 스티크하려면은 여기에다가 파일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눌러서. 지금 보면은 마이스쿨의 색깔이 파란색이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요 DB를 쓰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를 열면은 프로그래머스 안에 있는 쿼리를 열면 파란색이 바뀌죠. 이걸로 현재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가늠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이거 내가 진작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까 파일만 톡방에도 올리고 제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 PC 네임 인포에서 물고기 종류별 물고기 이름과 자본수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래요. 물고기 이름 컬럼명은 PC 네임, 자본수 컬럼은 PC 카운트래요. 그 다음에 자본수 기준으로 내림 차순을 정렬해라. 자, 그럼 일단 PC 네임 인포에서 물고기 종류별 물고기 이름. 근데 PC 네임 인포가 있고 PC 인포가 있거든요. 자, 물고기 이름은 PC 네임 인포에 있는데 물고기 정보는 PC 인포에 있죠. 자, 얘네들은 이제 물고기의 그 종류를 뜻하는 거고요. PC 인포가 내가 잡은 물고기 정보예요. 잡은 물고기, 잡은 날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몇 개를 잡았는지 출력하라는 거니까 요 이름은 여기서 조회해야 되는데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select from. 일단은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잡은 게 먼저예요. PC info. 그 다음에 inner join. PC name info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매핑 시킬 컬럼을 찾아보면 자, PC 타입과 PC 타입 종류가 똑같은 애들끼리 묶으면 되겠죠? 사실 컬럼 이름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PC 타입하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PC 타입. 자, 그럼 이제 on f1.pc 타입과 f2.pc 타입이 같은 거.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 전부 다 조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2.pc name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내가 잡은 적이 있는 물고기 이름을 다 출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여러 번 잡겠지, 당연히. 자, 근데 문제 요구사항은 물고기 종류별로 이름과 잡은 수를 출력하래요. 자, 이름이 같으면은 종류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름별로 묶건 종류별로 묶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 PC 타입으로 묶건 PC 네임으로 묶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고기의 마리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종류별로 물고기의 이름과 잡은 수를 출력하라 그랬잖아요. 잡은 수는 카운트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룹 바이를 물고기 종류로 하면은 얘는 그냥 쓸 수 있는데 얘는 집계함수를 걸어야 되잖아요. 문자열에 대한 집계함수는 되게 애매해요. 물고기 이름으로 합계평균 최소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고기 종류를 버리고 물고기 이름으로 그룹핑을 하는 게 맞죠. 물고기 이름으로 그룹핑을 하면은 물고기 이름 컬럼은 그냥 쓸 수 있잖아요. 셀렉트해서. 자, 그러고 나서 개수의 역순으로 정렬. 세미콜론 여기 있네. 네. F1.name. 아, 여기 F2, 그치. 이름만 복사하니까 이렇게 되지. 자, 여기 이제 결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관련된 테이블인데, 아이템 인포가 있고요. 아이템 트리라는 게 있어요. 자, 아이템 인포는 아이템 번호, 아이템 이름, 그 다음에 등급, 가격 이렇게 있고요. 아이템 관계는 0번 아이템은 부모가 없고 1번 아이템은 부모가 1번, 0번, 2번 아이템도 부모가 0번. 그러니까 얘네는 0번 아이템에서 파생된 거고 얘는
3번 아이템에서 파생된 거고, 얘네는 5번 아이템에서 파생된 거고, 요거 두 개는 6번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자, 3번 밑에 4번이 있고요. 5번 밑에 6번하고 7번이 있는데, 다시 6번 밑에 8번하고 9번이 있죠. 그 다음에 7번 있었고요. 이 구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덧글 구조예요. 패런트 아이템이 널인 게 리뷰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패런트 값을 참조시키고 있는 게 이게 덧글이들이에요. 이게 대댓글 구조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작품 만들 때 최소한 리뷰에 대한 덧글 구현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 구조 잘 기억하세요. 이게 리뷰의 덧글, 덧글의 덧글. 이거잖아. 여기에 작성일시만 추가한 다음에 오더바이, 그 작성일시에 대해서 ASC라고 하면 보통 리뷰글은 순서대로 정렬해요. 이게 덧글 구조예요. 덧글 구조 겸 카테고리. 0번 아이템은 의류. 1번하고 2번은 남성 의류, 의성 의류, 여성 의류. 그럼 남성 의류, 여성 의류는 의류 카테고리 하위에 속하는 거죠. 자, 5번 카테고리는 전자제품. 6번 카테고리, 7번 카테고리는 6번은 핸드폰, 7번은 뭐 세탁기. 6번의 하위는 삼성 애플. 전자제품, 핸드폰, 삼성 애플. 카테고리가 무제한으로 들어갈 때 이 구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진짜. 여기 있는 분들 이 구조 프로젝트 때 안 쓸 사람 없어. 장담할게요. 되게 중요한 구조야, 이거. 자, 문제는 루트 아이템을 찾아서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이름을 출력한 SQL을 작성하래요. 자, 문제에서 정의한 게 루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건 패런트 아이템이 없는 애들이에요. 부모가 없는 애들. 자, 그러니까 select from 일단 where절 들어갈 때 패런트 아이템 아이디가 널인 거는 일단은 달고 들어가는 거죠. 패런트 아이템 아이디가 널인 거는 달고 가는 거예요. 자, 아이템 이름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주제는 아이템 이름이네요.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이름을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주제는 이름이 있는 아이템 인포 테이블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이템 인포인데 얘가 부모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이템 트리와 조인을 걸어야 된다고요. 자, on 한 다음에 a.id가 아이템 아이디가 b.아이템 아이디와 같은 거. 이 상태에서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이름을 출력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에러 날 거예요. 왜냐? 아이템 아이디라는 컬럼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쪽에 아이템 아이디를 출력할지 앞에다가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어차피 조인 조건에 쓴 값은 양쪽이 똑같은 거니까 어떤 걸 출력하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R 인플로이스, HR 디파트먼트 뭐 그런 테이블을 이야기하죠. HR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이 어떤 회사의 부서 정보라고 하고요. 이렇게 3개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즈가 직원 테이블, EMPNO, 뭐 직원 이름, 뭐 등등등이 있죠. 구조가 살짝 다르기는 한데 여기 요 코테 문제에 나오는 요 HR로 시작하는 테이블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통칭 인플로이스 DB라고 부르는 되게 유명한 샘플 DB예요. 국제적으로 유명한 샘플 DB예요. 그래서 이 인플로이스 DB 이거 인터넷 뒤지면 샘플 DB 전체 데이터 돌아다녀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이 DB 갖고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HR 언더바라고 하는 거는 요 프로그래머스 사이트가 임의로 붙인 거고 아마 HR이라고 하는 게 오라클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샘플 DB 이름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디파트먼트, 인플로이스 그 밖에 몇 개 테이블이 더 있어요. 이게 총 테이블이 제 기억에는 5개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테이블 구조를 갖고 하는 게 웬만한 자격증 시험의 문제가 다 이거 갖고예요. 특히 SQLD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아마 계속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플로이스 DB도 좀 익혀두시면 좋고요. 아마 우리 수업 내용 전부 다 익히시면 적어도 DB 만들 때 이론은 조금 외워야 될 수는 있는데 아마 정보처리 기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거의 한 80% 정도는 커버될 거예요. 우리 수업 내용으로. 그 다음에 SQLD라고 해서 그 SQL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요즘 좀 핫하긴 해요. 그 자격증이. 왜냐면 걔가 기출문제 돌아다니는 게 제대로 된 기출문제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SQLD 그 기관에서 보는 시험은요. 시험 끝나면 시험지를 다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돌아다니는 게 출판사들이 알바 투입시켜서 인당 몇 문제씩 외워갖고 나오세요라고 해갖고 만들어지는 게 요즘 돌아다니는 기출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직은 그래도 좀 자격증이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난이도는 높은 편이고 낮은 편은 아니에요. 아 공신력 내지는 신뢰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수업 내용을 토대로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 이건 우리 수업 내용에서 다 커버해주지 못하는데 일단 정보처리 기사는 웬만하면 필수예요. 나머지는 굳이 안 따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 잘 공부하고 있는지 좀 어떤 지표로 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자격증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쓸모없는 자격증이긴 한데 코스 프로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뭐 그런 문제예요.
파이썬, C, C++, 자바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시험이 있는데 공식력은 제일 떨어져요. 근데 요거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자바 공부 좀 제대로 했는지 중간 점검 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QLD. 얘는 SQL 디벨로퍼라는 자격증인데 급수는 없어요. 이거는 따로. 요거는 그래도 좀 핫한 자격, 좀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네 라고 쳐주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권장. 그 다음에 웹디자인 기능사.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요 세 과목 조합이 그래도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요거 3개 공부해서 볼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요거 따면은 퍼블리셔 가능. 백엔드 개발은 자격증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정보들, 알아둬야 되는 수준까지만 공부하지 꽤 깊게 안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리눅스 공부할 텐데, 리눅스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슷한 게 이건 여기 우리 앞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애들은 죽어라 봐야 되는데, 정보보안기사. 이거 2개는 난이도 미칩니다. 특히 정보보안기사는 우리나라 국가공인 자격증인데 합격률이 10%대예요. 많이 높아봤자 20%대였어. 왜냐면 얘는 상대평가래. 자격증 주제의 상대평가래. 그래서 난이도가 거의 미쳤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거 2개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3번은 약간 중간 점검 하고 싶으면 도전, 5번도 중간 점검 하고 싶으면 도전. 5번 같은 경우는 전공이신 분들은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내용만 충분히 다 익히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시험 패스하고 나올 수 있어. 전공이신 거를 단서로 건 이유는 필기가 그래도 조금의 배경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의 역사 뭐 이런 거. 대충 찍어도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뭐 상관없고. SQLD는 가급적이면 보세요. 이거는 실력 평가하기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따야 돼. 솔직히. 기사는 무조건 따야 돼. 이거 기사 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따야 돼요. 요즘 기사가 어려워서. 자, 잠깐 딴 데로 샜네. 그 다음. 자, HR 디파트먼트, HR 인플로이스, HR 그레이드. 디파트먼트는 부서 정보고요. 인플로이스는 사원 정보.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평가 정보래요. 2022년도 한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원 정보를 조회하려고 한대요. 자, 2020년도 한해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원 정보. 그 다음에 2022년도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사원들의 점수 4번 성명 직책 이메일을 조회하래요. 자, 근데 평가 점수는 상반기 하반기 점수의 합을 의미한대요.
자, 이거 보면은 평가 점수가 단기별로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EMPN, 이게 직원 번호거든요. 직원 한 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한 해 동안의 평가 점수는 이 두 개를 합한 거래요. 그러면 그룹 바이로 사원별로 일단 그룹핑을 한 다음에 스코어를 합산을 해야겠죠. 자, 일단 기준 조건은 이거예요. 사원 번호별로 합산을 한, 그룹핑을 한 다음에 스코어별로 합계. 자, 근데 조회하는 주제는 점수, 사번, 성명, 직책, 이메일이래요. 점수는 그룹 바이에서 합계 내면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정보들 얘네들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사원 정보에서 가져와야겠죠. 4번, 그 다음에 이름, 직책, 그리고 이메일. 자, 그러니까 주제 테이블은 인플로이스로 잡는 게 맞겠네요. 조회되는 게 가장 많으니까. select from 인플로이스.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사용될 만한 여지가 있는지 좀 더 보죠. 부서 위치. 자, 지금 요거 3개만 보고서 그냥 테이블 3개를 생각 없이 조인을 걸었는데 한번 디파트먼트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as e 그 다음에 이너 조인 hr 그레이드 as g on 2.4번 그리고 g.4번이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룹 바이 4번이 같은 것끼리 그룹핑을 하되 sum g.score 평가 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내라 그랬죠. 이거를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내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정보들 쭉 나열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점수가 가장 높은 사원을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점수의 역순으로 처리한 다음에 리미트 처리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테이블 3개씩이나 조인 걸 이유가 없는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테이블 딱 하나만 조인 걸어도 되네요. 자, 다음 문제.
특정 물고기를 잡은 총수 구하기래요. 아이고 힘들다. 둘, 셋, 넷, 5문제 남았구나. 자, 낚시 앱에서 이용하는 PC 인포 테이블은 잡은 물고기들의 정보를 담고 있대요. PC 인포 테이블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물고기 길이가 10cm 이하일 땐 랭스가 널로 돼 있대요. 그 다음에 PC 네임 인포는 종류별 이름. PC 인포 테이블에서 잡은 베스와 스태퍼의 수를 출력하래요. 근데 일단은 잡은 물고기는 PC 인포에 있는데 물고기 이름이 PC 네임 인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았는지 여부는 from PC 인포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인을 걸 때 PC 네임 인포에 대해서 조인을 걸고 f.pc 타입과 n.pc 타입이 같은 것끼리 조인을 걸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where 물고기 이름이 n. 물고기 이름이 이거 혹은 물고기 이름이 요거. 이게 아니면은 인연산자로 해도 되죠. 답안 드린 거는 인연산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개수 구하면 되죠. 자, 6마리 나왔어요. 자, 4문제 남았어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자, 아이템의 해계도가 특정 값인 아이템들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희귀도에 대한 컬럼이 요 값하고 일치하는 거를 먼저 걸어야겠죠? where절은 나왔어요. 자, where 자, 일단은 희귀도가 요 값인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데 요 문장이 좀 그렇죠. 모든 다음 업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회계도가 요거인 아이템들은 지금 문제상에서 5, 6, 8, 9예요. 원래 여기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이게 0, 1, 2, 3, 4인데 희귀도가 다르죠. 같은 테이블인데 문제마다 데이터가 다른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2문제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하느라고 번호를 여기에 좀 바꿔서 넣어놨어요. 자, 5, 6, 8, 9번 아이템에 대한 거예요. 자, 아이템 관계를 보면은 5, 6, 8, 9번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 지문에 보면은 아이템이 이런 순서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아이템 C의 패런트는 아이템 B고요. 아이템 B의 패런트는 아이템 A고 아이템 A가 루트래요. 루트는 패런트 아이템 아이디가 없는 애들이니까 5, 6, 8, 9에서 지금 루트는 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하고 7번은 5번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된 거고요.
6번이 업그레이드 된 거는 8, 9번인 거예요. 모든 다음 업그레이드 아이템 이라는 문장이 뭐냐면은 아이템 아이디가 특정 패런트 아이디와 같다면 아이템 아이디가 특정 패런트 아이디와 같다면 그 아이템은 5번에 대한 다음 업그레이드 아이템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프롬절에서 여기서 지금 아이템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이슈니까 주제를 아이템 트리로 잡았어요. 얘를 T라고 별칭을 주고요. 그 다음에 희귀도는 아이템 인포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이너 조인 아이템 인포 얘를 i라고 주고 on t.item id가 i.item id와 같은 거. 자, 여기서 item id 어디가 됐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i.item name i. 희귀도. 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일단은 희귀도가 지금 원하는 값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업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패런트 아이템 아이디와 아이템 아이디가 일치하는 조건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같은 테이블에 대해서 조인이 한 번 더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order by t.item id의 dsc p info p t 아, 여기 별칭이 안 적어줬다고? 오케이. i. 여기서 이제 온절에서 AND 연산자를 쓰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조인 조건이 달라지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테이블에 대해서 2번 조인 조건 한 거예요. 일종의 셀프 조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문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리뷰 글에 대한 덧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카테고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체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보호한 동물. 자, 아직 입양을 못 간 동물 중에서 자, 이게 지금 입양 보낸 동물 정보고요. 자, 입양 보낸 동물들의 정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테이블이 그 동물병원에 보호하게끔 들어온 동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물이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면 일단은 여기에 요 INS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입양을 보내면은 아우치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INS는 보호소에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보호소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정보가 쌓이는 거고,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입양을 나갔다. 그러면은 입양 나간 애들 정보는 여기에도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입양을 나간 애들은 양쪽에 데이터가 다 있는 거예요. 입양을 안 나간 애들은 여기만 있겠죠. 그러면 요 두 개를 이너 조인을 걸면은 입양을 보낸 애들만 조회가 됩니다. 자, 셀렉트 일단 별표 걸어볼게요. 프롬. 자, 일단 모든 동물에 대한 정보인데 얘를 A라고 놓고요. 이너 조인 입양 보낸 동물 얘를 B라고 걸게요. on A. 애니멀 아이디가 B. 애니멀 아이디와 같은 거 이렇게 걸면은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양쪽 테이블에 다 존재하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너 조인을 걸면 입양 보낸 애들만 나온다는 거죠. 입양 안 보낸 애들도 같이 하려면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걸어야죠. 일단 모든 동물의 정보를 출력하되 입양 보낸 애들 정보를 병합해야죠. 자, 이렇게 걸면은 이제 입양을 나간 애들과 안 나간 애들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간 애들은 당연히 입양 정보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입양을 안 나간 애들이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가 널인 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where 입양 정보에 대한 그 항목이 널인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입양 안 보낸 애들 목록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름과 들어온 날짜 그리고 날짜 순으로 정렬해서 상위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요구사항에서는 날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날짜 출력할 때 데이트 포맷 안 걸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같은 테이블에서 관리자 실수로 일부 동물의 입양일이 잘못 입력됐대요. 보호 시작일보다 입양일이 더 빠른 동물의 아이디와 이름을 조회하래요. 결과는 보호 시작일이 빠른 순. 동물 테이블에 기록되어 있는 요 데이트 타임은 보호 시작일입니다. 테이블 구조 보면은 보호 시작일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 보낸 날짜는 아우치 테이블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를 조인을 거는데 조회하는 거는 동물 아이디랑 이름을 조회하래요. 자, 그래서 입양 정보 테이블에서 동물 아이디랑 이름 가져오고요. 입양 보낸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가져왔어요. 근데 조건이 입양 테이블에 있는 날짜가 입양이래. 그 동물 보호소에 입소한 테이블의 날짜가 입양 보낸 테이블의 날짜보다 더 큰 거. 그러니까 들어오지는 4월 3일 날 들어왔는데 입양은 4월 1일 날 들어온 거. 이런 걸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입양 보낸 날짜에
빠른 순으로 조회하라고 했으니까 순차 정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두 마리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애니멀스 요 테이블 구조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거는 조인 거는 예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지, 만약에 저라면 요 동물 보호 테이블에 여기다 그냥 입양날짜 컬럼은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을 얘를 널로 집어넣어 놓고, 널이면은 입양 안 간 거고, 입양이 되면은 날짜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널 데이터인 것들은 입양을 안 간 애들이다. 그렇게 하면은 테이블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테이블을 과하게 쪼개놓은 것 같아요. 예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실제라면 이렇게 안 만들 것 같아요. 자, 천재지변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실됐대요. 입양을 간 기록은 있는데 보호소에 들어온 기록은 없대요. 보호소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양간 데이터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는 있는 거래요. 이너 조인이면은 양쪽에 둘 다 있는 것만 가져오겠죠?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면은 일단 여기 있는 거는 다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걸 다 뿌리고, 여기에 보호소 데이터를 매핑하는 거니까, 입양 데이터는 있고 보호소에는 없으면 라이트 아우터 조인일 때는 보호소에 없는 것들은 그대로 누락돼요. 얘가 우선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호소에 들어온 기록이 없는 동물이라고 했어요. 자, 1, 2, 3, 4가 있고, 입양 테이블에 1, 2, 3, 5, 6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라이트 아우터 조인을 걸면은 일단 이거 다 뿌리는 거죠. 1, 2, 3, 4, 1, 2, 3, 5, 6을 다 뿌리고 하나씩 연결시켜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5, 6이 나오고 4번은 누락돼요. 한편 여기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걸면은 1, 2, 3, 4가 다 출력되고 1, 2, 3을 하나씩 연결을 해요. 그리고 5, 6은 누락돼요. 자, 지금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걸 다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다 뿌리라는 거예요? 입양을 간 기록은 있는데 보호소에 들어온 기록이 없는 애들, 4번을 찾으라는 거예요? 5, 6번을 찾으라는 거예요? 입양 간 기록은 있는데 보호소에는 없는 거니까 5, 6번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호소가 왼쪽이고 입양이 오른쪽이면 라이트 조인을 걸어야죠. 레프트건 라이트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레프트 조인이면 입양 보호소 이 순서로 조인 걸면 되는 거고, 라이트 조인이면 보호소 입양 순으로 걸면 돼요. 그러니까 입양 테이블을 먼저 걸면은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면 되고, 보호 테이블을 먼저 걸면은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면 돼요.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가 구문을 한 줄로 묶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레프트냐 라이트냐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레프트랑 라이트 구별하면 헷갈리니까 저는 무조건 다 레프트만 쓴다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먼저 명시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동물의 아이디랑 이름을 걸어라. 자, 이렇게 하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입양간 기록이 있는데 보호소에 들어온 게 없는 애들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애니멀 INS에 대한 데이터, 요 I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가 뭐라도 널인 애들. I.animal id를 보면은 아우치 테이블에 있는데 인스 테이블에 없는 애들은 널일 거라고요. 입양 기록이 없는 애들은 입양 테이블에서 가져오면 널일 거라고요. 얘네들을 찾으라는 거니까 이렇게 거는 거죠. I.animal id가 널인 애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다 해봤어요. 네, 녹화는 여기까지요.